여러분, 혹시 남녀 간의 관계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종종 이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왜 나는 잘해주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가 원하는 순간에는 상대방이 항상 시큰둥해 보일까?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호르몬 주기와 감정 리듬이 그 답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접근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내 기분을 몰라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리듬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의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여성의 호르몬 주기는 단순한 생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 행동, 심지어는 관계에서의 태도까지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건 단지 연애나 사랑 이야기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대, 50대 이후에는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건 단지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여성의 호르몬 주기가 단순히 월경 주기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성의 몸은 매달 특정한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리듬은 감정, 에너지 수준, 그리고 심리적인 반응까지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날은 상대방이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고 작은 농담에도 환하게 웃어주는데 또 어떤 날은 똑같은 말이나 행동에 차가운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그녀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성의 호르몬 주기는 보통 28일에서 35일 정도의 주기를 가집니다. 이 주기 속에서 주요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요. 이 호르몬들은 여성의 감정 상태와 신체적 반응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배란기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반면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는 생리전 증후군 PMS 시기에는 피로와 예민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생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주기 속에는 여성의 성욕, 감정적 개방성, 심리적 안정감까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호르몬 주기는 그녀가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아내의 기분이 좋은 날은 일부러 작은 선물이나 칭찬을 건네며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고, 기분이 예민한 날은 배려와 공감을 표현하며 다가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내는 남편의 이런 세심한 행동에 대해 더 큰 신뢰를 느꼈고 부부간의 갈등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이처럼 여성의 호르몬 주기를 이해하고 행동하면 단지 연애나 결혼 생활뿐 아니라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성의 호르몬 주기가 실제로 그녀의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란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배란기는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여성이 에너지가 넘치고 감정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이며 상대방에게 더 개방적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때 여성은 자연스럽게 더 활발하고 밝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작은 배려를 보여주거나 다정하게 다가오면 훨씬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넘기던 작은 칭찬이나 스킨십도 어떤 날은 유난히 따뜻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말이에요. 바로 이런 때가 배란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반대로 생리 전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기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감정이 예민해지고 피로를 느끼기 쉬운 시점이에요. 감정적으로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은 내 기분을 전혀 몰라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한 남성이 평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그날따라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그녀가 월경전 증후군 PMS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시기였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상한 채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 오히려 상대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성은 이 사람이 내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깊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리가 끝난 직후는 또 다른 전환점이에요. 이 시기는 몸이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는 단계로 기분이 점차 밝아지고 활동적으로 변합니다. 이때는 배란기만큼은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의 이런 변화가 매달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만으로도 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다가가는 것보다 상대방의 리듬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다가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기분과 행동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그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관찰하고 또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호르몬 주기는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사실 여성의 호르몬 변화는 그녀의 행동뿐 아니라 신체적 신호로도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배란기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신체적으로도 약간의 변화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감정적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많아지고 더 대화에 적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죠. 작은 칭찬이나 다정한 말 한마디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런 반응이 느껴진다면 이 시기를 잘 활용해 보세요. 진심 어린 칭찬이나 간단한 데이트를 제안하기에 아주 적절한 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리 전후 시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 시기에 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지며 이런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피부가 예민해지고 머리카락이 기름지거나 떡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붓는 옷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바로 이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은 이 시기에 초콜릿, 과자, 빵 같은 간식을 유난히 찾거나 짠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배우자가 평소보다 군것질을 많이 하거나 특정 음식을 유난히 찾는다면 아마도 그녀의 몸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식욕과 성욕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성이 감정적으로 더 열려 있을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러 가거나 집에서 간단히 간식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신호를 관찰하면서도 절대 내가 너의 상태를 다 알아라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남성이 이런 시기를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다가가다 보니 관계가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 예로 한 남성이 생리 전 시기에 아내에게 계속해서 스킨십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의 기분이 왜 그런지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 더 다가갔고 결국 큰 다툼이 일어났죠. 만약 그가 아내의 신체 신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접근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반대로 한 남성은 이러한 주기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예민해 보이는 날에는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보인다며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고,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며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 느끼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애나 결혼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배려와 공감이 바탕이 된다면 더 건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의 신체적, 감정적 신호를 읽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신호를 활용해서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실 신호를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성의 감정이 열려있는 시기, 특히 배란기에는 그녀가 긍정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 그녀가 좋아하는 곳으로 데이트를 제안하거나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배려는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주는구나라는 따뜻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 시기에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녀가 관심 있는 주제를 물어보거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란기에는 여성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열려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생리 전후의 시기에는 배려와 공감이 우선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요구나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라는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여성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이 시기에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즐기거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아내가 생리 전후로 힘들어할 때 따뜻한 차와 초콜릿을 준비해 주며 다가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단순히 배려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깊은 감정을 느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성이 이런 시기를 완벽히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성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녀가 보내는 신호를 캐치하고 거기에 맞춰 공감과 배려를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행동은 단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녀의 감정을 읽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신뢰와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배려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성의 호르몬 주기를 이해하고 그 신호를 읽는 방법까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것을 활용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실 관계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배려와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니까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이건 단기적인 관심이겠지라고 느끼게 되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리듬과 감정 변화를 꾸준히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란기에는 긍정적이고 활발한 대화를 시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에 서로의 감정적 교감을 깊게 나누면 관계는 더욱 풍부해질 수 있어요. 특히 그녀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를 함께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관심사에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생리 전후처럼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에는 여러분의 역할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뭘 해줘야 하지? 라고 고민하지만 사실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 그건 정말 힘들겠다 같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녀는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작은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녀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따뜻한 음료를 건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건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관계에서 너무 조급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열고 싶고 당장 결과를 얻고 싶을 때가요.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유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리듬을 존중하고 그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배려하고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모습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전달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단지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을 넘어 더 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내가 평소에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여성의 호르몬 주기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공감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매달 일정한 주기를 따라 신체와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생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심리, 행동,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배란기처럼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시기에는 그녀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생리 전후처럼 예민한 시기에는 공감과 배려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근본에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단지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이죠. 관계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이 생기거나 멀어지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은 이성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타이밍을 이해하고 그녀의 신호를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